자,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함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법적으로는 함수 배우고 그 다음에 객체와 클래스 배우면 문법적으로는 거의 끝납니다.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 자, 열심히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세팅은 교재와 요게 에디터 그리고 파이썬 셀 이렇게 펼쳐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함수가 무엇이냐? 함수는 여러분들이 그 고등학교 때 또는 중학교 때 배워서 이미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함수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보통 그 함수를 갖다가 이제 상자에 비유하잖아요. 이거를 영어로는 function이라고 하고요. 어떤 것을 이제 그 input을 넣으면 output을 내는데 요 함수는 일종의 그 input과 output 사이의 어떤 관계를 정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인풋을 1을 넣는다. 숫자 1을 넣으면 아웃풋은 2가 나오게 하고 또 인풋을 2를 넣으면 아웃풋은 4가 나오게 하라. 이런 펑션 또는 함수 관계를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인풋을 x로 놓고 아웃풋을 y라 놓으면 함수 관계는 y는 2x를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2x로 저장해 놓으면 x가 1이 들어가면 y는 2가 나오고 x가 2가 들어가면 y가 4가 나오잖아요. 이런 식의 관계, 요게 함수입니다. 요게 함수거든요. 요런 관계를 이제 수학에서 펑션 함수라 그러는데 파이썬에서도 그런 관계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하나 예시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함수 중에서 ABS 절대치를 만드는 함수가 있습니다. ABS abstract 절대치를 만드는 건데 요거는 요런 식으로 마이너스 100을 넣으면 이거는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함수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함수는 마이너스 어떤 값을 넣으면 이 관계를 이제 절대치로 만들어서 요게 이제 여기 x 여기 이제 x 값이 들어가죠. 그래서 나오는 거는 절대값이 나오게 하는 요런 함수입니다. 요런 함수를 내장 함수 파이썬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치면 이제 요 마이너스 100을 입력하면 결과값으로 절대값 100이 나옵니다. 이런 식의 함수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이썬은 내장 함수 이미 만들어진 함수를 갖고 있는데 이 함수를 우리도 만들어서 함수 이름을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우리가 ABS 요 함수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입력값이 마이너스 100, 함수 이름은 함수 펑션은 ABS 결국 이름이죠. ABS라는 이름을 붙이고 요 x 값을 넣으면 여기 이제 매개 변수 하나 더 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100이라는 매개 변수가 하나 더 가면 요 절대값 함수를 통해서 산출 100이 나옵니다.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함수를 만들 때 여기 보시면 DEF라고 치고요. 한 칸 띄우고 함수 이름을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ABS 같은 함수 이름을 적고요. 그리고 매개 변수가 뭐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매개 변수가 하나 더 이제 몇 개 있는지 정의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실행하는 문장 구조. 그리고 요게 이제 우리가 if나 form과 같이 요게 콜론을 찍고 요런 식의 기본적인 함수 구조를 가집니다. 그래서 함수는 기본적으로 헤드와 몸체를 가진다. 헤드는 이제 그 요 DEF라는 그 함수는 DEF를 항상 시작합니다. 함수 만들 때. 그리고 함수 이름, 매개 변수, 그리고 콜론. 요게 헤더고요. 콜론. 이렇게 콜론으로 구성되고요. 그 다음에 몸체, 바디는
이제 그 함수가 들어가는 함수가 수행하는 작업, 요거를 이제 body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함수는 이런 구조를 갖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if, for, while 이런 문을 만드는 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하면 되고요. 그래서 요 구조에 따라 갖고 함수를 만들면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함수를 이제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수학하고 비교하면서 몇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어요. 자, 입력 변수로 특정한 값 한 개를 입력하면 2배가 되는 2배로 출력하는 함수는 이렇게 그 함수가 EX라고 그랬죠. 그런데 요거를 갖다가 이제 파이썬으로 만들면 어떻게 만드느냐? 자,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일단 이쪽에 나중에는 이제 그 함수가 길어지면 요 위에서 쓸 거고요. 일단 밑에서 CLS도 쓸 수 있으니까 한번 써볼게요. def 자, def 함수를 정의하고요. 함수 이름을 fx 이거는 그냥 fx라고 이렇게 함수 이름을 정의할게요. 함수 이름을 정의하고, 자, 일단 정의하고 콜론을 찍고, 다음에 함수 시간에서는 그냥 출력하면 잘 안 되고 요 항상 이렇게 프린트를 써야 됩니다. 프린트 2 곱하기 x 이런 식으로. 요게 기본적인 그 EX, 여기 수학에 있는 EX를 파이썬에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파이썬에서 정의하는 함수의 구조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def 그리고 여기 fx 그리고 f가 실제로 함수 이름이고요. 우리는 이 함수 이름을 이제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조금 이따가 한번 바꿔볼게요. 하여튼 f고 x는 매개 변수. 우리가 요 ex 할 때 2배로 되는 수 입력값을 2배로 되는 수는 2 곱하기 x인데 x가 입력값이잖아요. 입력값을 한 개 입력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표현. 여기 입력값이 한 개니까 fx, 그 x를 치고요. 그 x에 대해서 요게 2 곱하기 x 이렇게 같이 요 x와 요 x를 같은 형태로 이렇게 하고 엔터 치면 이제 함수가 형성되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2의 배수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함수 이름은 f라 그랬잖아요. 함수를 이제 이렇게 함수 이름을 쓰고 갈로 안에 있는 매개 변수. 매개 변수는 우리 2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매개 변수 2를 넣고 엔터 치면은 뭐가 나올 것 같아요? 4가 나오면 되겠죠. F 치고 5분에는 2는 고정값이잖아요. 2의 배수니까 5분 X에다가 3을 넣어보겠습니다. 3을 넣으면 얼마 나옵니까? 2 곱하기 3은 6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함수입니다. 함수예요. 그런데 요게 이제 함수를 만들 때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일단 크게 요 출력할 때 출력하는 것을 프린터로 하는 경우와 리턴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프린터로 먼저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함수가 그 명령문이 실행문이 프린터로 이렇게 실행된 경우에는 이렇게 해보면 F3 요 함수가 실행된 것에 대해서 다시 곱하기 2를 하면 에러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중에 이 함수 값에 대해서 또 다른 값을 연결시키기를 원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요 프린터 대신에 return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자, 일단 해볼게요. 자, 보시면 이번에는 함수를 아까 전에는 fx 함수 이름을 f라 했는데 이제 또 바꿔야 되니까 함수 이름을 다르게 해서 함수 이름을 이번에는 g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매개 변수는 이제 한 개 더 가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프린터 대신에 뭐 return을 치시고 다음 2 곱하기 n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return 치고 2 곱하기 n 이렇게 하면 일단 함수가 하나 형성이 됐고요. 엔터 치면 형성이 됐고 똑같이 g에 5분의 2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2가 되니까 뭐가 이렇게 에러가 날까요? g에 2 다시 2 곱하기 다시 해볼게요. def n is not defined. 여기서 틀렸네요. n을 쓰면 안 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def 치고 gx 치고
다음에 리턴 치고 2 곱하기 요게 그 변수를 x로 지정했기 때문에 요것도 변수를 x로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gx가 이제 함수가 형성됐을 거고 g에 대해서 2배를 넣으면 이제 4가 나올 거고 g에 대해서 3을 넣으면은 이제 6이 나오겠죠. 그런데 요게 리턴을 쓴 요 함수에 대해서는 리턴을 쓴 함수가 리턴이 포함되는 함수는 예를 들어서 g3 곱하기 2를 하면 이렇게 연결된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프린트 함수를 사용한 경우와 그 리턴 함수를 사용한 함수의 차이점입니다. 첫째 요 함수 자체를 추가적으로 활용 안 하려 그러면 프린트를 쓰나 리턴을 쓰나 똑같은데 이제 이거를 그 함수를 활용하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리턴을 써줘야 된다. 그러면 이 함수 자체를 연결해서 활용할 수가 있다. 자, 그 밑에 예제를 넣어놨습니다.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 파이알 자성 같은 경우도 이거는 그 원의 면적을 구하는 수학식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요 식을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코드가 좀 길어졌기 때문에 요 위에서 해볼게요. 자, 요 그대로 해보면 자, def 정의하고 요 프린터 그 반지름을 입력하면 원의 넓이를 산출하는 그 함수 이름을 f라고 할게요. f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집어넣는 거는 요 보시면 파이 값은 고정되어 있다 치고 우리가 변경시킬 수 있는 것은 r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레이디어스를 집어넣겠다 하고요. 그리고 원의 면적은 에리어는 이제 파이를 3.14로 일단 잡아놓고 3.14로 잡아놓고 곱하기 우리는 입력값 레이디어스를 받죠. 레이디어스를 받고 받은 상태에서 자성이니까 곱하기 2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프린트 에리어를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함수가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이제 실행하려 그러면 런 모델로 하고 요 파일을 이제 저장시켜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파이썬 안에 저희 스크립트 어디 있지? 요 안에다가 예를 들어서 레이디어스로 저장할게요. 01로 저장할게요. 그래서 저장하면 이제 요 함수가 이제 실행이 됐습니다. 요 함수가 요게 실행이 되었어요. 레이디어스 이렇게 실행이 된 상태에서 이제 요 함수 값을 갖다가 이제 호출하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함수 이름을 요 보시면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f에 반지름을 입력하면 요 계산돼 갖고 결과가 나오는 걸 이제 찾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f에 만약에 교재에 있는 대로 그대로 하면 반지름을 2인 그것을 반지름 f2를 넣으면 not defined radius 여도 뭐가 에러가 났는데 요게 틀렸네. 요도 틀렸습니다. 여기에 있는 f 레이디어스 요거하고 같이 맞춰줘야 됩니다. 다시 런 시킬게요. 오늘은 실수가 많네. 자, 이렇게 하고 다시 f에 대해서 반지름이 2인 것을 이렇게 호출하면 원의 넓이는 12.56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요 수학식을 만들 때 내가 입력해야 되는 그 입력값, 그죠? 파이알 자성은 이런 형태잖아요. 그래서 항상 생각할 때 내가 인풋으로 무엇을 넣고 그리고
요 펑션은 그 인풋을 포함해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아웃풋이 어떻게 나오는가.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펑션은 파일 자성을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특정 요게 R 그러니까 반지름을 넣는 거잖아, 그죠? 반지름을 넣으면 그 원의 면적을 뽑아내고 싶은 거니까 이때 파이는 주어졌다 치고 내가 필요한 거는 R만이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함수 이름에 요게 그 매개 변수는 R에 해당하는 거 꼭 레이디어스 1 안 해도 됩니다. FR 이래도 됩니다. 하여튼 요렇게 하면 안에 그 에리어 계산할 때 R로 했다 그러면 3.14 곱하기 R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의 자성 이렇게 이제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입력을 하면 된다. 자, 이게 기본적인 함수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프린터를 쓸 수도 있고 리턴을 쓸 수도 있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원의 면적을 산출하는 함수를 할 수가 있고, 이번에는 정사각형 면적을 구하는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정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것도 결국은 똑같죠. 정사각형의 면적은 만약에 내가 입력하는 게 n이라 그러면 n 곱하기 n 또는 뭐 n의 자성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입력하는 거는 n 하나만 입력하면 되고 나오는 결과 값은 n 자성이잖아, 그죠? n 자성이니까 요게 이제 함수식이잖아. 함수식이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입력하는 값은 한 개만 필요하니까 함수 이름을 만약에 내가 스퀘어다, SQU 스퀘어다. 그러면 입력하는 거는 한 개, n을 입력하면 되겠죠. 이게 매개 변수예요. 그래서 매개 변수를 이렇게 정해놓고 이제 프린트 예를 들어서 n 곱하기 n 이렇게 만들면 함수가 형성되겠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df 스퀘어 n에 대해서 그리고 정사각형의 면적은 이렇게 n 곱하기 n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요게 n이 각각 있지만 n 값은 한 개만 있으면 요걸 이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만약에 내가 스퀘어 함수에 대해서 n 값을 이제 집어 넣는 거죠. 내가 만약에 2를 집어 넣으면 면적은 4가 될 거고, 스퀘어에 내가 3을 집어 넣으면 면적은 9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호출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함수 만드는 건데, 이 경우에는 매개 변수가 한 개, 요게 매개 변수는 어떻게 보면 입력 변수하고 같은 거죠. 입력 변수가 한 개인 거, 요거인 거고, 이번에는 매개 변수가 두 개인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인데 x의 y성이라는 요런 함수를 만들고 싶어요. 요때 만들고 싶은 거는 x의 y니까 x라는 x 값도 줘야 되고 y 값도 주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요게 매개 변수를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x, y.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df 하고, 이거는 파워니까 POW 파워 언더바 P 이건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안 해도 됩니다. 일단 구별하려고 했는 거니까 일단 n 이렇게 그대로 일단 교재와 그대로 해볼게요. 이번에는 매개 변수가 두 개 필요한 거잖아요. x, y 값을 내야 되니까 그래 놓고 이제 프린트 x, 요거 x의 y성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렇게 해서 y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아까 전에도 제가 실수했는데 요 매개 변수 x, 매개 변수 y에 해당하는 값이 요게 xy에 같이 표현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하면 이제 그 함수가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요 교재에 있는 대로 10의 2성을 만들고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파워 wer 언더바 p에
10과 2 이렇게 매개 변수 두 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100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똑같이 프린터를 써도 되고 리턴을 써도 되는데 차이는 아까 설명했는 대로. 자, 요게 기본적인 수학하고 파이썬하고 비교하면서 생각하면 훨씬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요. 이제 만약에 매개 변수가 없는 건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요 교재와 같이 F1, 1을 만약에 내가 출력하는 함수를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1은 그냥 상수잖아요. 어떤 곱하기 값이 필요 없어요. 그냥 1이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df, f, 이 함수 이름을 f라 하고 매개 변수가 필요 없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안에 괄호 안에 매개 변수 없이 하고 프린트 나는 1을 출력하고 싶은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1을 출력하고 싶으면 F 하고 매개 변수 없고 그냥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렇게 하면 1이 출력됩니다. 이 원리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지금까지는 숫자에 대해서 했고요. 자, 똑같은 방식으로 텍스트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런 식으로 지금 요 함수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배운 걸 응용하면 이 함수 이름은 뭐다? 스쿨 어드레스다. 그죠? 그리고 요는 매개 변수가 없어요. 그냥 요 세 가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극성로 84 중앙대학교 홍길동 요걸 출력하는 함수인 거죠. 그래서 이걸 제가 다시 치기 싫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그대로 카피해 갖고 여기다가 제가 얹을게요. 그러면 요 함수가 일단 요 제가 입력이 됐고 런을 하면 이제 아까 전에 있던 파일 이름으로 런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매개 변수 없는 함수잖아요. 이거는 그죠? 그러면 그대로 스쿨 어이구 어디 갔어? 엉뚱한 데 치고 있어. 밑에 SCH 스쿨 언더 ADDRE 어드레스 이렇게 호출하면 이런 식으로 세 가지가 호출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 텍스트도 된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활용해 갖고 여러 가지 나중에 뭐 게임 같은 거 만들 때 이제 여러 가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이걸 갖다가 연속해서 내가 계속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뭐 카피 해갖고 이렇게 출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3번 출력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3번 적어서 여기서 돌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갖다가 3번을 출력하고 싶다.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해서 요 위에다가 프로그램에다 같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함수가 정의되고 이렇게 하면 요게 3번 출력될 거예요. 한번 돌려볼게요. 런 하면 이런 식으로 1번, 2번, 3번 출력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만약에 내가 이제 요거는 값들이 다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름을 바꾸어서 출력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요거 서울특별시 중앙대학교까지는 고정된 주소인데 학생 이름은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요 이름을 매개 변수로 지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쿨 어드레스 똑같고 여기에 매개 변수를 하나 넣었습니다. 네임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요거 주소 학교는 똑같고 프린터 요 네임이라는 매개 변수를 이렇게 하나 하고 나면 호출할 때 스쿨 어드레스 할 때 요게 이름을 집어넣어서 호출을 하면 이런 식으로 요 출력되면서 이순신이 이렇게 출력됩니다. 자, 한번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 이름을 이제 이렇게 하면 그 함수가 형성되어 있는데 요 4개 변수로 나는 내가 원하는 그 이름을 넣어서 출력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런 하면 스쿨 언더 어드레스 이름이 들어갈 때는 뭐죠? 따옴표를 한 글자는 따옴표 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하면
학교 주소에다가 제 이름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를 하나 만들어 열 수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매개 변수를 만들어 놓고 이제 주의할 거는 매개 변수가 있는 함수를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 없이 호출하면은 에러가 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여튼 요거는 참고 사항입니다. 매개 변수 1개. 이번에는 매개 변수를 2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2개는 고정된 상태에서 네임과 아이디를 매개 변수로 엮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함수를 호출할 때 여기 매개 변수 2개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임과 아이디. 자, 이번에 다시 한번 해보면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런하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매개 변수가 2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교재하고 똑같이 하면 이순신이고 아이디는 1, 2, 3, 4, 5 숫자는 그냥 입력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이렇게 하면 이순신과 이순신의 아이디가 이렇게 출력된다. 그래서 매개 변수가 2개 있는 함수를 만들 때는 요게 갈로 다음에 매개 변수를 2개 넣는다. 그리고 내가 그 함수를 호출할 때도 매개 변수를 2개 넣는다. 만약에 내가 매개 변수를 하나만 넣어갖고 호출해 볼까요? 어떻게 되나? 똑같이 카피했는데 이번에는 DID 안 넣고 이렇게 호출해 볼게요. 그러면 에러가 납니다. 매개 변수를 2개 만들었을 때는 뭐라? 항상 이게 입력 변수에 2개를 집어넣어라.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 매개 변수에 변수 사용해서 할 수도 있다. 이거는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이제 요까지 그러니까 기본으로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조금 여러분한테 계속 진도 나가는 것보다가 여기서 일단 한 템포를 쉴게요. 그래서 디폴트 매개 변수는 앞에 1, 2, 3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고 또 다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